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할 건데, 배열에 이제 좀 유용한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실습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주시고, 그 저번에 했던 부분 쭉 이어서 인덱스 JS 파일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저희가 만들어 볼 건 어떤 거냐면, 동물원에 동물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럴 때 이제 쭉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잠깐 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이제 브라우저에서 값을 입력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할 거고, 그걸로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값을 입력을 할 거고, 뭐 그거를 위해서 이제 기존 동물들의 종류를 이렇게 쭉 담고 있는 배열이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푸시에 대한 부분인데, 입력한 동물은 배열 맨 뒤에 위치하도록 할 겁니다. 그 조건을 쭉 해서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우선 변수를 통해서 그 값을 입력받는 값을 입력을 하는 값을 여기에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new animal라고 한 다음에 promp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동물원에 지금 현재 있는 동물들을 이제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animal이라고 해서 배열을 선언해 주시고, 배열 안에는 뭐 monkey, 음, lion, 타이거, 어, dog, 총 4개, 네 개체의 그 동물들의 종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애니멀이라는 곳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푸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시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new 애니멀이라는 거를 푸시를 해줍니다. 입력받은 값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를 보여주도록 합시다. 콘솔 로그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애니멀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new 애니멀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 애니멀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저희가 이제 이런 파일을 만들었죠.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폴더를 열어주신 다음에 index.html을 크롬으로 열어주시면 이제 이런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볼 수 있는데, 입력하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죠. 저 여기에다가 뭐 엘리펀트를 할까요? 엘리펀트를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누르시고, 어, 컨트롤 쉬프트 I나 F12를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어레이 단기 되죠. 이 어레이가 쭉 이렇게 나열되는 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이거 아니면은 혹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이거 자체를 콘솔 로그로 담아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아마 생긴 건 좀 다르게 나올 건데, 똑같이 이제 그렇게 배열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콘솔 로그를 해서 이 안에 이렇게 집어 넣어 주셔도 똑같은 결과값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 입력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어, 잠시만요. 밸런스가 나올까?
음, 뭔가 이상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나올 겁니다. 다음은 이제 팝을 한번 해볼 건데, 팝은 과일 배열로 하겠습니다. 과일인데, 이제 기존의 과일들을 담고 있는 배열이 필요하고, 맨 끝자리에 있는 과일 배열을 쭉 나열을 해주고, 네, 맨 끝자리에 있는 걸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울게요. 퍼스트, 프루츠 하고 해주시고, 배열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뭐, 애플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어, 레이프도 있고, 어, 잠시만요. 그렇지. 어, 당실에 잠깐 불이 꺼져서 좀 잠깐만요. 저, 조금 무서운데요? 갑자기 전기를 내리셨는데 아니 여기 전기는 안 내렸는데 혹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불이 꺼져서 당황했네요. 이렇게 그리프라고 배열을 선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망고. 그래서 총 4의 길이의 배열을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하나를 뒤에 있는 하나를 뺄 겁니다. 그래서 프루츠에 팝을 쳐주시고 이렇게 한 번 처리를 해주시는데 이 삭제한 과일을 이렇게 보여주게 하고 싶으면은 이제 이거를 그대로 콘솔에 담아주시면 이 삭제한 과일을 한번 반환해서 보여줄 겁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리턴을 하나 해준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쪽에서 망고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얘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콘솔 로그를 한 번 더 프로츠를 쳐주시면 이게 빠진 후에 이제 총 3의 길이의 배열을 이렇게 노출해 줄 겁니다. 이게 이제 팝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콘캣이라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배열과 배열을 합칠 때는 콘캣이라는 거를 사용하는데 이제 동물원에 동물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건데 두 곳에 있는 동물원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하나로 합쳐볼 겁니다. 어, 지워주시고 저는 지워주고 음, 일단은 A주라고 할까요? A주로 하겠습니다. A주. A 언더바 주. N은 어, 멍키가 있고
그다음에 타이거가 있고 라이언이 있고 세 마리, 세 개체의 이제 동물들이 존재하고 B 주에는 캣이 있고 도그가 있고 음, 엘리펀트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두 곳에 이제 동물원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개를 합쳐주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이제 배열로 새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겁니다. 동물원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썸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다음에 A 주에 홈캣을 통해서 이 주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넣어주시면은 학습목으로 동물원을 같이 쳤을 때 이렇게 해서 달러 표시 중괄호를 열어주시고 썸 주를 넣어주신 다음에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F12로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동물을 합치니까 몽키, 타이거, 라이언, 캣, 도그, 엘리펀트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동물원이 합쳐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콩캣이고 슬라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배열로 만드는 거라서 슬라이스는 이제 어느 일정 자리에 내가 원하는 자리와 원하는 자리까지의 이제 배열을 이렇게 가져와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돌아와서 작성을 하면 그냥 어레이라고 하겠습니다. 배열이니까 10, 30, 50, 70, 90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배열을 선언을 해주시고 이 새로운 배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어레이에서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것부터 해서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것까지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여기 이 0번 첫 번째 자리를 제외하고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셉 로고로 찍어 보시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는 제가 끝나고 DM으로 따로 드릴게요. 네. 출력을 하시면 이렇게 두 번째 자리와 그다음에 세 번째 자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슬라이스, 그러니까 배열을 자르는 슬라이스 말 그대로 자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플라이스인데 이 스플라이스는 이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배열의 값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존재하는 어레이를 한번 쓰죠. 콘스트 어레이 해서 10, 30, 50, 70, 90인데 이 첫 번째 자리에다가 0을 넣을 겁니다. 0을 넣을 건데 이걸 어떻게 넣느냐?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제 배열을 생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변경해 주는 거라서 말 그대로 변경해 주는 거라서 기존에 있는 배열을 이제 배열의 값을 변경하는 거라 이거는 그대로 새로운 배열을 이제 선언하지 않고 어레이 점 스플라이스로 하시는데 이제 첫 번째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자리가 아까 전에는 이제 그 인덱스로 이제 살펴봤을 때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인덱스 0일 때 한 개만 0이라는 숫자로 바꿔줘. idx 인덱스 그다음에 개수에다가 원하는 값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찍어봐 주시면은 어레이를 그대로 한번 찍어봐 주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을 없애고 0이라는 숫자로 바꾸는 형태로 나오게 될 건데 이건 한번 새로 고치면서 보여주면은 0, 30, 50, 70, 90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0이라는 숫자로 바뀌게끔 되어 있는 거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트를 한번 이거 실습을 해볼 텐데 혹시 너무 빠른가요? 네,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트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한번 랜덤하게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죠. 랜덤하게 나열을 한번 해보죠. 여기는 3, 7, 9, 4, 5, 8, 1, 2, 6, 2 이런 식으로 쭉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배열을 이렇게 지정한 후에 이 어레이를 소트할 겁니다. 소트를 한번 하는데 그 전에 이 배열을 먼저 한번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은 이 어레이가 지금 일단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정렬 전라고 해서 달러 표시 중괄호 안에 값을 넣어주시고 자, 붙여넣기 한 후에 정렬 후라고 이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저장을 하고 한번 상태를 살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 정렬 전에는 3, 7, 9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다가 정렬 후에는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소트의 기능입니다. 이게 근데 보면은 되게 편해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불편한 점도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약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스트링이랑 넘버가 구분이 안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야 되는데 1, 10, 2, 3, 4, 5, 6, 7, 8, 9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지 않은 값들이 나올 수 있어서 약타입 언어는 약간 약점이 이런 부분에 있다. 라고 일단 한번 더 핀포인트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강의 끝나고 답변을 드릴게요. 배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객체입니다. 객체인데 어, 객체는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이름이랑 값을 가진 집합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배열이랑은 좀 다르게, 어, 값만 가지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각각의 이름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 배열을 먼저 배웠으니까 배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배열입니다. 근데,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배열도 객체의 일종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이거 이따가 저희 밑에 내용이 더 나올 텐데 그 내용을 보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객체의 형태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뭐 콘스트 이거는 뭐 상관없고 변수 하나에다가 key를 집어넣고 밸류를 집어넣고 중간에 콤마로 구분 지어놓는 거를 이제 객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들인데 객체를 불러내는 접근법은 이런 식으로 불러냅니다. 배열이랑은 다르게 오브젝트 점 키를 집어넣어서 그 키에 있는 밸류를 끄집어내는 게 이렇게 이제 객체의 값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배열처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보통은 추천해주는 방법은 그냥 점 찍고 뒤에 그 키값을 넣어서 불러주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라서 이 두 번째 있는 방법은 추천해주지 않고 첫 번째 있는 이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나오죠. 크게 의미로 보면은 배열은 하나의 객체입니다. 객체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직접 해보시면은 아는데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레이인데 어레이즈인데 얘가 10, 30, 20이다. 이런 배열인데 이 배열을 타입 오버로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오브젝트라고 객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배열에는 위치값이 있잖아요. 그 위치값이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가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키에 존재하는 값들은 객체의 프로퍼티, 그러니까 값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열은 하나의 객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강의 주제가 두 번째 시간의 부제가 그거였죠. 배열과 객체, 그 미묘한 것. 제가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배열과 객체는 사실상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객체라는 하나의 이제 틀에 엮여 있는 건데 배열이랑 객체라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도 있고 추후에 이걸 사용을 할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키값으로 무언가를 불러낸다랑 그 다음에 인덱스 값으로 무언가를 불러낸다는 명확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이거를 조심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일정 부분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배열은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큰 의미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약간 미묘한 주제도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6분인데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 끝내지 못하고 강의는 오늘 일단 종료를 하겠고
어, 마지막 이 함수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그 카카오톡 클론 코딩을 조금 해볼 건데, 그거를 진행하기 전에 함수에 대해서 한번 쭉 나열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함수가 프로그래밍에서는 사실 꽃이죠, 꽃입니다. 약간 좀 중요한 파트이기도 해서 제가 좀 급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함수는 일단 오늘 강의 시간이 완료가 되어서 얘기하기가 조금 복잡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클론 코딩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쭉 짚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의 자료는 어, 이쪽에 먼저 올려드리고 일단은 저한테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와서 잠시만요. 잘못 보냈네요. 그 부분 대답을 해드리고 들어가는데 그 박경호님 먼저 질문 한번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분은 DM으로 주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따로 DM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스터디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계속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스터디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리액트를 통해서 배우는 게 어떤가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 거를 알고 계실까요? 혹시? 자바스크립트랑 리액트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건 아실까요? 같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고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하나의 연장이죠. 연장 모음이죠. 리액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근본을 모르고 접근을 해서 배우는 것보다 일단은 뿌리를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리액트나 아니면 뭐 뷰.js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먼저 어느 정도 그 기초와 기본을 갖추고 그 다음에 리액트, 뷰.js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뭐 함수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뷰.js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이 이렇게 쭉 있고 나열돼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유튜브 같은 데서나 그런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독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액트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여기 강의를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아예 전무하신 분도 계시다라고 일단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 저는 일단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에 뭔가 배운 점이 있다, 배운 곳이 있고 배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상관없습니다. 리액트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다르냐면은 어, 쉽게 말해서 리액트는 어, 연장입니다. 연장통입니다. 연장통. 그래서
이 연장통에도 이렇게 막 보면은 어디 거는 뭐 볼트사 제품이고 어디 거는 디왈트 거고 어디 거는 뭐 보쉬 거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보쉬 뭐 디왈트 이런 게 이제 리액트나 이제 그 뷰.js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같습니다. 같은데 그 쓰임새도 같고 뭐 쓰는 방법도 다 같은데 이제 다만 그 설명서가 다르죠. 이건 어떻게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서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아마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아예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본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액트, 그다음 뷰.js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분 제외하고 강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